웰컴 투 샌디에고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곳은 샌디에고 코로나도 아일랜드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저녁에 오면 더 아름다운 야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이는 유람선은요, 샌디에고 코로나도 아일랜드에서 샌디에고 다운타운까지 가는 유람선입니다. 저녁에 오시면 더 아름다운 야경을 보실 수 있으니까 저 유람선 한번 꼭 타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이 샌디에고 코로나도 아일랜드를 정말 아름답게 생각을 하는 곳입니다. 빌리지 피제리아 베이사이드라는 곳에서 저기서 맛있는 피자를 드시면서 샌디에고 코로나도 아일랜드를 즐기세요. 정착 미국 정착 미국 정착방 가족 동반 연습방. 지금 한국은 장마다 뭐다 해서 밤새 비가 내리기도 하고 낮에 다시 바람이 불다가 다음 날이면 고온 다습한 날씨가 와서 끈적끈적하기도 하다고 합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 계시는 분들, 특히 얼바인과 샌디에고에 계시는 분들은 한국 날씨 소식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휴양지로 떠나는 긴 여행 같은 단기 정착과 장기 정착의 최고의 장소, 얼바인과 샌디에고, 그리고 LA, 그리고 더 북쪽으로는 샌프란시스코까지 usalandinghelp.com 미국 정착을 돕고 있는 자니팍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미국 정착을 하기 위한 초기 단계에서 가장 초기 단계는 아마도 어느 지역을 갈 것인가를 고민한 후 그 지역을 선정하는 단계일 겁니다. 단기 정착을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 한국에 있는 교수님들처럼 그 한국에 있는 그 대학교에서 보내주신다거나 아니면은 병원에서 오시는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법원에서 오시는 판사님, 검사님, 법원 직원분들, 그리고 또 로펌에서 보내주시는 변호사님들이 안식년을 받아서 오실 거고, 그리고 또 그 기관이죠. KDI나 카이스트 같은 데서 이제 그 수료를 위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미국 정착 지역을 이렇게 정하실 때는요, 직장에서 정해주는 경우도 있고, 뭐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이 미국에 오시는 분들이 직접 그 정착 지역을 정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이 지역을 직접 정하실 경우에는 날씨가 좋은 캘리포니아 위주로 많이 정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캘리포니아 지역이 안 되는 경우에는 뭐 도심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동부의 뉴욕, 뉴저지, 보스턴, 뭐 워싱턴 DC, 버지니아 뭐 이런 것 등이 그 선택권의 우선순위가 아마 되실 겁니다. 뭐 시골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대부분 어쩔 수 없이 간다거나 아니면 아파트 렌트비가 너무 비싸서 그 지원해주는 돈이 적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 없이 중부로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나중에 거기 가셔서 사시면서 많이들 후회를 하시고 그 캘리포니아나 동부 쪽으로 갈 걸 그랬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역을 정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5가지로 한번 그 지역을 정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학군입니다. 학군은 결국에 이 안식년을 받는 기간에 아이들이 영어 향상에 정말 중요한 결정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바탕이기 때문에요. 이 학군이라는 것 자체가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
동반 연수를 오는 목적은요, 내 학위를 위해서 오는 것도 분명히 있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내 아이들이 미국 학교를 통해서 미국 생활을 직접 경험하고 좋은 학군에서 영어를 하기 위함이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뭐 90% 이상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마다 다들 학군 좋은데 학군 좋은 지역이 어디냐, 그리고 우리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뭐 그거를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정착 지역을 정하죠. 가족 동반의 연수의 이유입니다. 그게 바로 그렇지 않으면 이 미국에 휴식을 하러 온다는 건데, 글쎄요, 뭐 휴식을 위해서 그렇게 큰 돈을 써가면서 과연 정착을 이 미국에서 하시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족 동반 연수의 이유, 그거는 바로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군이 좋은 곳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군을 좋은 데를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들 다 알고 있지만 얼바인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학군이 유명한 곳이고, 학군 좋기로, 그리고 또 사설 학원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얼바인을 선택을 하는 거고, 샌디에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연 친화적인 그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도 좋은 고등학교가 꽤 있기 때문에 얼바인만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고등학교 있는 곳에 좋은 중학교가 있고 좋은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샌디에고 역시 얼바인 못지않게 좋은 학군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많은 분들이, 강남권에 사시는 분들이 얼바인과 샌디에고 쪽을 정착, 그리고 이제 단기, 뭐 장기로 가족 동반 연수를 하기 위한 장소로 정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샌디에고는 얼바인보다는 학군이 별로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사실은 그 얼바인은 약간 강남 같은 느낌은 있어요. 뭐 학원 같은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설 학원들도 있고, 뭐 그런 교육이 좀 잘 되어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 샌디에고 쪽보다는. 그러나 오히려 영어를 단기로 배우기에는요, 샌디에고가 오히려 얼바인보다 더 괜찮을 수도 있다. 왜냐면 백인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특히 또 샌디에고 쪽에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가시는 그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는 특히나 더 백인들이 옛날부터 많이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영어를 배우고 그 백인들하고 잘만 어울릴 수만 있다면, 그리고 또 충분히 어울리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부자들 백인들은요, 오히려 되게 오픈된 마인드로 그 동양권 애들을 많이 그 자기 자식들하고 같이 이렇게 좀 어울릴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차별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느끼실 수가 없을 정도로 되게 괜찮습니다. 이 샌디에고라는 동네가요. 그리고 뭐 당연히 얼바인도 좋고요. 네, 얼바인도 이렇게 학원들도 잘 돼 있고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저는 두 번째로 이 정착을 하는 데 있어서 지역을 그 선정하는 기준 중에 중요한 게 바로 날씨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날씨가 뭐가 중요하냐, 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사계절이 있는 한국에서 강철같이 단련된 우리 한국 분들께서는 어딜 가나 뭐 당연히 살아남으실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왕 여러분들이 이 미국에 와서 돈을 쓰고 여기서 생활을 하시려면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쓰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가장 좋은 날씨, 봄, 가을, 봄, 가을, 봄, 가을 이렇게 있는 날씨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 가장 좋겠죠. 그렇게 되면요, 건강에도 좋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4월부터 10월까지 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는 또 부모님들도 상당히 기쁘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날씨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얼바인하고 샌디에고가 생각보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많은 그 선택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한번 날씨하고 관련된 내용을 보기 위해서 한번 저희가 이제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실 곳은요, 바로 그 얼바인의 가장 아름다운 비치죠. 라구나 비치. 얼바인에는 뭐 라구나 비치도 있고 뉴포트 비치도 있고,
그리고 또 헌팅턴 비치도 있고 뭐 아주 유명한 비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그 아름다운 곳은 이제 라구나 비치라고 하죠. 뭐 라구나 비치는 그냥 전미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치라고 불릴 정도로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예. 이렇게 팜트리도 잘 조성이 되어 있고요. 예. 이렇게 네. 뭐 이런 곳들도 있죠. 예. 되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야경도 이렇게 아름답고요. 라구나 비치는 뭐 이 진짜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바닷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 라구나 비치를 꼭 그 관광하는 데 있어서 뭐 얼바인에 사시는 분들이야 당연히 가겠지만 그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오실 때도 이 라구나 비치를 이렇게 관광 코스에 넣으시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네, 아주 너무 야경도 너무 아름답고요. 예, 무슨 그림 같지 않나요? 예, 사진 같다고 얘기하기 진짜 사진이네요. 네, 그림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샌디에고는 어떠냐? 예, 샌디에고도 또 만만치 않은 바닷가가 있죠. 미국의 그 전체는 아니지만 캘리포니아 3대 비치라고들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요. 첫 번째는 얼바인은 라구나 비치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LA의 산타모니카 비치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라호야 비치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뭐 순서는 아니고요. 그냥 뭐 그렇게 3대 비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라호야 비치라는 데가 이 라호야라는 뜻이 이게 보석이라는 뜻이거든요. 보석같이 아름다운 바닷가. 예, 그것이 바로 예, 라호야 비치입니다. 이 라호야에는 상당히 부자들도 많이 살고 물론 뭐 라구나 비치도 부자들이 많이 살죠. 여기도 역시 예, 부자들이 많이 삽니다. 이렇게 예, 실 아이언이 예, 진짜로 이렇게 있어요. 네, 이렇게 예, 가서 보시면 막 조금 약간 냄새가 나기도 하지만 네, 직접 앞에서 막 울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되게 특이하죠. 그리고 바닷가도 뭐 이렇게 이제 수영하는 데도 있지만 경치가 이렇게 아름다운 데도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결혼식들도 되게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시의 허락을 받고 예, 결혼식을 많이 하죠. 자, 여기도 이제 그 라호야 비치 예, 거의 초입 단계 쪽에 있는 곳입니다. 예, 여기는 진짜 뭐 밤에 야경으로 봐도 정말 예쁘고 한번 야경을 한번 볼까요? 나이타임. 예, 이렇게 예뻐요. 네, 네,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날씨가 좋은 데로 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 중에 또 그 장점이 뭐냐면 이 하늘이 이제 공기가 맑다 보니까요, 막 붉게 타오릅니다. 이 바닷가가요. 예, 여기도 지금 그 석양이 진짜 하늘에서 마치 불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하늘이 정말 아름답거든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도 그렇고, 뭐, 어쨌든 공기가 진짜 맑아야 되잖아요. 날씨가 좋고 공기가 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한국에 그 정착 서비스 대면 상담을 위해서 4월, 5월, 10월, 11월 이렇게 해서 한국에 가는데요. 미세먼지 때문에 그냥 기침을 한 일주일, 2주일 정도는 계속 해야 돼요. 적응이 되는 시기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샌디에고로 이제 딱 오자마자 아주 건강 상태가 좋아집니다. 저는 샌디에고에 사니까 물론 당연히 얼바인도 샌디에고하고 아주 비슷한 환경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내시게 되면 이 날씨 덕분에 그리고 좋은 공기 때문에 많이 건강해져서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착을 하는 지역을 선정을 할 때 이 날씨 부분을 절대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생활의 편리성입니다. 뭐 생활의 편리성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이제 마켓을 갈 때 얼마나 마켓이 우리 집하고 가까이 있느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동부나 서부 쪽은요, 한국 마켓이 특히나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부 같은 경우에는요, 그 한국 마켓이 뭐 운전을 해서 뭐 4-5시간씩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삼겹살을 사러 갔는데 나는 꼭 깻잎을 이제 먹어야 되는데 이제 한 5시간 가서 삼겹살하고 상추하고 뭐 쌈장하고 다 사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집에 들어와서 고기를 착 차려봤는데 깻잎을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깻잎 사러 가자. 왔다 갔다 왕복 10시간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한국 마켓이 가까워야 돼요.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가는 마켓이 코스코일 수밖에 없어요. 뭐 그 다음에 뭐 트레이더 조스도 가고 뭐 다른 뭐 월마트도 가고 뭐 그러겠지만 한국 마켓하고 코스코가 가까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생활의 편리성을 좀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요.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인마켓, H마트라고 이제 그 한인마켓 중에서 가장 그 전 지역에 많이 깔려 있는 이제 마트예요. H마트가 얼바인이거든요. 여기가요. 주로 이제 이 지역에 한국 분들이 많이 사세요. 많이 사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다가 H마트와 그리고 자이언 마켓이라 그랬고 시온 마켓이거든요. 요 두 군데가 이 지역에 이렇게 딱 있는 겁니다. 거의 뭐 여기 H마트는요. 그 한국의 홈플러스 이마트보다도 더 잘 돼 있으면 잘 돼 있지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쪽에도 H마트가 있어요? 네, 이쪽에는 이제 뭐 한국 분들을 꼭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외국 분들도 꽤 많이 계시거든요. 이쪽에요. 그리고 또 이쪽에 바닷가 쪽에서도 이제 외국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을 대상으로도 하기도 하고 또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마켓은 이쪽에 있는 이 노을스파크에 있는 H마트예요. 여기 근래에 생기고 그래서 상당히 크고요. 시온마켓. 근데 요 근처에서요. 대부분 이 근처에 많이들 사시는데 자이언 마켓이나 H마트까지 갈 때요. 거리가 뭐 한 10분 정도면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운 겁니까? 그러니까 뭐 생활의 편리성 이런 걸로만 따질 때는 진짜 얼바인 정말 좋죠. 자, 그러면 여기는 어디냐면요. 샌디에고예요. 샌디에고에 있는 자이언 마켓인데요. 대부분 한국 분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이 이 근처입니다. 이 근처에 많이들 사시는데 이 근처에서 여기까지 오는데요. 고속도로를 타면은 요 거리가요. 한 10분이면은 이 자이언 마켓까지 오실 수가 있어요. 자, 10분이면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뭐 그렇게 되게 먼 게 아니죠. 그럼 샌디에고 H마트거든요. H마트는요. 요 밑에 있는 데는 지금 이제 시온마켓하고 아주 근처에 있습니다. 요 거리가 한 2분 정도밖에 거리가 안 돼요. 근데 한국 분들 요 근처에 많이 모여서 살고 있는데 여기 또 다른 H마트가 있어요. 이 H마트보다는 이 H마트가 훨씬 더 큽니다. 크고 이 근처가 워낙 그 필리핀 사람들이나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H마트가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자, 한국 분들은요, 이 근처에도 많이 살지만 이 근처에도 아주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H마트까지 오는데 여기서부터 이 거리나 사실은 이 거리나 이 지도상으로 볼 때는 좀 차이가 나 보이긴 하는데요. 도착 시간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로컬 길로도 좀 가야 되고 뭐 이래서 그렇게 거리가 멀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이 거리가 한 10분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리가 가깝습니까? 시온마켓도 10분, H마트도 10분. 그렇게 따져보면은 생활의 편리성은 정말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게 왜 중부 같은 데는 아까 말을 했지만 왔다 갔다 하는 그 기름값만 해도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10분, 왕복이 한 20분 정도면요. 기름값 한 4달러, 5달러 정도면 충분히 왕복하실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코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코스코는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그 얼바인 분들 주로 모여서 사는 곳이 이쪽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조금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두 군데나 코스코가 근처에 있습니다. 이 거리가요. 지금 이 끝에서 여기까지 가거나 이 끝에서 여기까지 간다고 해도 15분 이상 걸리질 않습니다. 아주 되게 가까운 지역이에요.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 코스코 갈 때도 거리가 가까워서 그 뭐 생활하기에 정말 편리합니다. 이 얼바인도요. 자, 그러면 샌디에고 코스코는요. 대부분 제가 이 지역이나 이 지역에 많이 모여 사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역에서 이 코스코로 가는 건 5분도 안 걸립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여기 있는 코스코를 많이 가시는데요. 이 코스코까지 가는데도 글쎄요, 뭐 한 10분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한 7, 8분이면 충분히 가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코스코도 가까워요. 이런 것들이 아주 근처에 있기 때문에요. 특히 여자분들이 생활을 하시면서 그 편안함을 많이 느끼시죠. 왜냐면은 장보러 정말 많이 다니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마켓들이 가까이 있으면은 마음이 훨씬 더 편하세요. 뭐 한국 가면은 과연 뭐 김치는 먹을 수 있을까? 별의별 걱정을 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당연히 이렇게 샌디에고나 얼바인은 가까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은 하나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의 편리성이 정착을 하는 데 있어서 지역을 선정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요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네 번째, 관광지가 근접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에 오시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바로 여행입니다. 여행이 목적이 될 수가 있죠. 돈 아끼려고요. 그 집값 같은 거 그런 거 아끼려고 중부의 시골로 가시는 분들, 서부까지 오셔서요. 한 번에 여행 다 못 하세요. 뭐 그랜드 서클도 도셔야 되고 라스베가스 뭐 이쪽으로 도셔야 되고 그리고 또 저기 그 샌디에고서부터 시작해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가셔야 되는데요. 이 두 여행을 한 번에 하실 수가 없어요. 한 번에 하실 수가 없다 보니까 비행기를 타고요. 서부를 두 번이나 오세요. 그 비행기 값이 얼마입니까? 4인 가족인 경우에는 정말 말도 못하게 큰 돈입니다. 그리고 또 동부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동부 여행 간다고 저기 밑에 그 버지니아부터 시작해 갖고요. 그 뭐 보스턴, 필라델피아, 뉴욕 그리고 나이아가라 이거를요 한 번에 보시면 좋은데요. 그게 또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다 보니까 결국엔 또 동부까지 두 번을 왔다 갔다 하시고 막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한쪽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군데만 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부에 있을 때는요 대부분 서부 투어를 할 땐 대부분 차로 다 하세요. 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그래서 중요한 거냐면은 자, 여기가 지금 그 그랜드 서클을 가기 전에요. 이 지역을 이제 이렇게 쭉 도는데 이 지역을 가기 전에 제일 먼저 가는 곳이 라스베가스예요. 지금 보면요. 얼바인에서요. 라스베가스까지 지금 4시간 5분이면 가요. 4시간 5분 너무 멀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요. 금방 가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또 샌디에고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면은 이 거리가 5시간 4분, 5시간 6분 정도 걸린다고 나와요. 얼바인보다는 조금 멀지만 그래도 5시간 정도 운전하고 충분히 가실 수 있고 아침에 뭐 예를 들어서 7시쯤에 출발하면 12시쯤에 충분히 도착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관광지가 이제 대표적으로 라스베가스를 잡았는데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이제 그랜드 서클 여행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광지가 아주 근접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돈도 아끼실 수 있고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여행을 가실 수도 있습니다. 라스베가스는 오시면은 한 번만 안 가고요. 두세 번씩도 가세요. 그래서 제가 이 목적지를 라스베가스로 잡은 겁니다. 물론 뭐 샌프란시스코도 있죠. 샌프란시스코 그렇게 뭐 요새 위험하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안 가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쪽도 갈 때 이런 여행지가 아주 근접해 있다라는 거. 근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부에 가신다거나 왜 이런 분들은요. 자, 보세요. 만약에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LA 뭐 이쪽으로 잡고 한 일주일 정도 오셨어요. 일주일 정도 이쪽에서 호텔을 잡아갖고 지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그 중부 쪽에서는 집이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 사는 사람들은 샌프란시스코 안 가나요? 대신 LA까지는요, 당일치기로도 충분히 여행이 가능하세요. 샌디에고에서는요. 얼바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얼바인도 LA까지 당일치기면 가능하죠. 샌프란시스코 갈 때까지만 조금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호텔에 묵으시는데요. 만약에 중부 쪽에 가 계시면요. 이쪽에 와갖고 아파트는 아파트비대로 중부에서 나가고 이쪽에서 서부 여행하실 때 서부 여행하시면서 그것만큼 또 호텔비가 나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돈이 세이브가 안 됩니다. 결국에는요. 그만큼 돈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지가 근접해 있는 거는요. 상당히 아주 그 정착 서비스를 받을 때 그 단기 정착, 장기 정착 할 때 이 지역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부분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 조건은요.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곳입니다. 뭔가 좀 억지로 끼워 맞춘 듯한 느낌이 있죠.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곳. 사실은 이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것은요. 앞에 위에 나왔던 4가지 조건이 다 한 번에 충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학군, 좋은 날씨, 생활의 편리성, 그리고 관광지가 가까운 곳. 이 모든 것들이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조건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계절 내내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고요. 사계절 내내 어른들이 골프를 치면서 놀 수 있는 곳. 예,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모릅니다. 한번 좀 보시죠. 여기에 제가 구글 검색을요, 샌디에고 윈터 골프라고 쳤습니다. 자, 겨울에도요, 이렇게 푸른 잔디에서 골프를 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샌디에고나 얼바인으로 오시는 분들, 자, 얼바인 윈터 골프라고 쳤습니다. 역시 이렇게 푸른 잔디에서 사계절 내내 골프를 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골프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요, 사계절 내내 골프를 칠 수가 있어야 돼요. 한국은 이제 겨울이나 뭐 장마 이럴 때는 이제 그 골프를 칠 때 이 실내 골프장 가서 골프를 치시죠. 예, 밖에서는 못 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이런 좋은 환경, 예, 좋은 환경이야말로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곳에 부합될 수 있는 예, 그런 조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5가지 조건을 해갖고 그 정착을 하는 데 있어서 지역 선정, 지역 선정을 하는데 조건을 제가 5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들을 좀 잘 고려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지역을 좀 선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모든 5가지의 조건들이 충족될 수 있는 곳은요, 바로 이제 얼바인과 샌디에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이 5가지 조건에서 더 만족을 하시려면은 이제 디테일한 정보들이 필요하겠죠. 저는 죄송하지만 저희 정착 서비스 가족분들께는 이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네이버 카페와 그리고 또 다른 영상들, 손님들만이 볼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해서 더 디테일한 정보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영상, 지금 나오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저와 함께 이제 정착을 좀 같이 진행을 좀 하시면서 저하고도 또 친분을 쌓고, 예, 저도 이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너무 좋겠죠. 예, 그렇지만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모든 분들이 저한테 다 일을 또 맡길 수 없는 만큼 이렇게 기본적인 정보라도 저는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뜨거운 이제 7월과 8월이 기다리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괴로울까 좀 걱정이 됩니다. 예, 이 얼바인과 샌디에고에 있는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하기 좀 그지 없네요. 네, 예, 놀리는 걸로 들리시는 건 아니시죠? 예, 그건 절대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큰 마음을 먹고, 예, 조금 더 도전하는 그 마음으로 얼바인과 샌디에고로, 뭐 얼바인과 샌디에고가 정 안 된다면 LA와 샌프란시스코라도 한번 도전을 해 보시기를요, 저는 이제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usalandinghelp.com과 미국 정착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쟈니 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